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주가는 3년 반째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코로나 특수라든지 굉장히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박스권을 보통 벗어나지 않는 모습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하단부에서 올라가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끌어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최근 0.82% 기록, 과거 대비 크게 변동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고요. 자, 그럼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매매 비중 3% 안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비중 좋아 보이고요. 자, 대차잔고도 최근에 좀 올랐지만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금은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에 전혀 공매도 관련해서는 하나도 신경 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실적만 좀 볼게요. 자, 7조 4천, 8조, 13조, 14조, 16조까지 좀 괜찮게 올랐고요. 작년부터는 조금씩 이제 상승폭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16조대에서 조금씩 올라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내년부터 조금씩 폭을 늘리면서 17조 돌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천, 1조 4천, 2조 8천까지 코로나 특수.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반토막이 났죠. 1조 5천, 1조 9천, 자, 1조 5천.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고, 좋지 못한 이제 영업이익의 상황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1조 5천 거의 비슷한 수준. 내년부터 드디어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영업이익의 상황입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올랐다 내렸다 이제 어쨌든 좋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올해부터는 조금씩 순이익은 그래도 영업이익과는 다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망 괜찮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보다는 확실히 좀 내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올해도 그냥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크게 나쁘진 않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는 6천에서 3,700으로 좀 크게 눌렸고요. 4분기 4,300에서 4,100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 1분기도 횡보 3,500, 3,500 그대로. 자, 2분기 3,900에서 3,200 또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짝 눌리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 매분기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600 좀 높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200에서 300 왔다 갔다 하면서 올해 300 정도. 그래서 약간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또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이어서 RO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OE 좋았을 때 21까지 올랐죠. 실적과 함께. 그리고 이후에는 좀씩 떨어지면서 11, 13, 자, 올해는 8까지, 한 자릿수까지 내려오면서 다소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이 막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좀 노멀한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자, 그래서 올해는 요 정도 그냥 노멀한 수준이다. 자, 이어서 EPS도, 일단은 뭐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000에서 3,000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올해 2,400, 내년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자, 그럼 이어서 동사 이제 배당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73원 예상치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3.16%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꽤 괜찮게 해주고 있고요. 대한항공 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 3.21% 배당 수익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0.05% 차이, 거의 뭐 차이 없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을 사든 대한항공 우를 사든 배당금 관련해서는 큰 차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9.79배, PBR은 0.76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적정 주가 근처까지 올라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는 저평가 구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재가치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최근에 6%대도 급등세 연출이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이 바로 이제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내용이었죠. 배경이.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물론 이제 전년 대비 5.1%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시장 컨센서스를 14.1% 상회하면서 이제 약간의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 배경으로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방문객 수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타나면서 호실적 기여했고요. 작년 10월에서 11월 중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세를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당국의 한일령에 따라서 중국인 여행 수요가 한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도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류의 인기와 원화 가치 하락 등에 힘입어서 같은 기간 전반적인 외국인 입국자 수 또한 12.7%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미주발 이 한국 입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를 했는데요. 이에 미중 관계 악화에 따른 중국발 환승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주 노선의 수익성 자체는 저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견조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유예 협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더불어 이 전자상거래 분야의 안정적인 수요, 그리고 연말 소비 특수 등이 맞물리게 되면서 화물 사업 또한 매출이 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예상보다 강했던 이 연말 선진국 소비에 더불어 미국의 AI 투자 급증에 따른 데이터 센터 관련 장비 수요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화물 업황도 예상보다 좀 강했던 점, 그래서 화물 쪽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나 항공 장거리 노선 운임 하락이 리스크로는 여전히 잠재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 하락,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과 통합을 통한 이 수익성 안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통합 영업은 올해 겨울부터 가능해 수익성 안정화까지는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참 이런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대한항공은 올 1분기 여객 사업과 관련해 원화 약세와 한국 출발 수요 둔화를 고려해 해외 출발 판매 확대에 좀 집중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2월 설 연휴를 비롯한 수요 집중 기간에 탄력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서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고요. 화물 사업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탄력적 화물기 공급 운영 등을 지속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이런 전략과 계획. 자, 말씀드리면서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메리트가 좀 줄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초반대 있죠? 2만 1,000원, 2,000원 이런 데서 들어가신 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들어가기 조금 애매해졌어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막 적극 권장할 만한 위치까지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반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말리지는 않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반대 의견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그래도 이제 과거보다 확실히 많이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29,000원까지 제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금의 이 박스권 있죠? 박스권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일단 실적이 조금 더 찍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업황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이런 분위기, 환경 자체는 좀 좋게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 이에 따라서 실적에 좀 크게 반영이 되게 된다면, 그걸로 증명이 좀 된다면 확실히 29,000원까지는 수월하게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자, 다만 이 주가 자체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는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뭐 성장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보유자분들도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은 내렸을 때 사고, 오르면 또 팔고, 내리면 사고, 계속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배당도 좀 괜찮게 챙길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자,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 어쨌든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 노려보시고, 맥스는 29,000원, 이 전에 팔아도 무관합니다. 29,000원까지 그냥 열려있다 정도의 의미,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팔아나가기 시작하시면 되는 단계의 레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절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로 시작해 나가시면서 최종으로는 29,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은 오늘은 따로 라인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목표가 라인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29,000원 언더에만 맞춰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 그래서 29,000원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을 거긴 하거든요. 여기서 이미 평단 관리가 몇 년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 거의 없긴 하겠지만 209,000원 어쨌든 밑에만 맞춰주시고 가능한 때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보유하시다가 익절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